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금방 피곤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해지면 일상 자체가 불편해지죠. 오늘은 바로 그런 어려움을 80세의 나이에 겪다가 작은 호흡 루틴 하나로 삶이 바뀐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치료법이나 광고가 아니라 실제로 한 분이 스스로의 일상 속에서 찾아낸 변화의 과정입니다. 만약 지금 숨이 차서 걷기 어렵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답답하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큰 위로와 희망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로 80을 맞은 박동석 어르신입니다. 동석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몸이 꽤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일터에서 하루 종일 몸을 쓰는 일을 했고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을 넘기면서 조금씩 숨이 차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정도였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나이가 드니 자연스러운 거겠지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숨이 차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증상은 매년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78세쯤 되었을 때는 집 근처 편의점까지 걸어가는 것도 벅찰 정도가 되었고 79세가 되었을 때는 집 앞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공원까지 가는 데는 고작 7, 8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몇 걸음 걷다 보면 금세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쉬어야 했습니다. 본인은 심장이 그냥 목까지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숨을 들이마시려고 해도 깊게 들어오지 않는 느낌, 그 느낌을 겪어본 분들은 어떤지 바로 떠올리실 겁니다.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혹시 큰 병이 아닌가 싶어 병원에 가자고 여러 번 권했지만 어르신은 고집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병원은 웬만하면 안 가도 된다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말하면서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고집이 조금씩 흔들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방 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숨이 너무 가빠져서 문턱에서 한참을 잡고 서 있어야 했던 겁니다. 겨우 숨을 가다듬고 화장실에 가긴 했지만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는 아니구나.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겠다. 그날 오후 결국 아내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연세도 있으니 폐 기능 개선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인 말이 동석 어르신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천천히라도 움직이고 작은 호흡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은 어르신에게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걸음조차 못 걷게 되는 건가? 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몸은 아니었습니다. 걷기 5분도 힘든데 운동이라니 어르신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고 간단한 것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호흡 루틴이었습니다. 의사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전문가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TV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에서 나이가 들어도 폐를 튼튼하게 하려면 숨 쉬는 법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어르신은 그날부터 조심스럽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숨 쉬는 건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걷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호흡 루틴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것. 처음엔 그저 당연한 숨쉬기라고 생각해 별 감흥이 없었지만 막상 해보니 의외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고 하면 폐가 꽉 찬 것처럼 답답했고 들숨과 날숨이 일정하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0초 정도만 해도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도 힘들다니 내가 정말 많이 약해졌구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음 한편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르신은 매일 아침 3분, 5분, 7분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하루는 호흡 루틴을 끝낸 뒤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무겁고 답답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은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어르신은 그 작은 변화가 큰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뭔가 조금씩 나아지는 건가? 혹시 내가 다시 더 걷게 될 수도 있는 건가? 이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흡 루틴에 작은 동작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바로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이었습니다. 양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넓은 호흡을 반복하는 단순한 스트레칭이었지만 이 동작이 어르신에게는 생각보다 큰 도전이었습니다. 팔을 들고 숨을 들이마시려면 잔기침이 나오고 어깨와 가슴 근육이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가슴이 벌어지는 느낌이 들고 숨이 예전처럼 가슴 위에서만 얕게 머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즈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숨 차다는 말을 예전보다 덜 하는 것 같은데? 어르신은 대답했죠. 나도 몰랐는데 조금 좋아진 것 같아. 사실 그 말은 절반은 확신, 절반은 바람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었지만 혹시 이 변화가 기분 탓일까봐 속으로는 경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확인한 건 우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깜빡하고 현관 앞에 떨어뜨린 분리수거 봉투가 있었는데 어르신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소라면 봉투를 드는 순간 바로 숨이 차서 고개를 숙이고 쉬어야 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숨이 크게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놓고 문득 깨닫고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방금 숨 하나도 안 차고 이거 들고 나갔다 왔어. 그 말투에는 놀라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호흡 루틴을 하루 2번으로 늘렸습니다. 아침 10분, 저녁 10분. 그리고 2주 뒤, 어느 날 그는 집 앞 공원까지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불안했습니다. 혹시 걷다가 숨이 너무 차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다고 멈춰 있으니 더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공원까지의 8분 거리. 그중 절반 거리인 4분만 걷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괜찮았습니다. 숨이 차긴 했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쪼이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어라? 조금 더 가볼까? 그렇게 그는 5분을 걷고 6분을 걷고 결국 공원 입구까지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벤치에 앉아 숨을 가다듬으며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조금은 돌아오고 있구나. 그 기쁨과 안도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다시 주체적으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공원 입구 하나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 기쁨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매일 공원까지 천천히 걷고 벤치에서 잠시 쉬고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더 이상 공원까지 가는 8분이 고비가 아니게 되었고
어느 날은 공원 안쪽을 조금 더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걷기 5분도 힘들던 어르신이 80세의 나이에 다시 15분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보던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다시 걸으니까 정말 너무 고맙다.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건강의 회복만은 아니었습니다. 삶의 회복이었고, 자신감의 회복이었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때 그 호흡 운동이 없었으면 난 지금도 집에만 있었겠지. 걸을 엄두도 못 냈을 거야. 그는 지금도 하루 2번 10분씩 호흡 루틴을 유지하고 가벼운 걷기를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벽에 기대 숨이 턱 막히는 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거창한 치료법도 없었고 고가의 기계도 없었고 전문가가 옆에서 지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숨쉬기라는 아주 기본적인 과정에서부터 회복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작은 자극에도 조금씩 살아나고 다시 움직일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숨이 차서 움직이기 어렵거나 한두 걸음 걷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동석 어르신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몸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숨은 다시 깊어질 수 있고 걸음은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아주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말이죠.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